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4회 구술형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은 읽기 지문을 읽고 구술 감독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명절이 나왔는데요. 명절은 가끔씩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기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날과 추석이 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인데 이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설날 아침에는 가족들이 함께 떡국을 먹는데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하기도 한다. 한국의 또 다른 명절로는 추석이 있는데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올해 처음 수확한 핵곡식과 핵과일로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먹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또한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자, 한국을 대표하는 명절하면 두 가지를 말해요. 그쵸? 첫 번째는 설날, 두 번째는 추석이죠. 그러면서 먼저 설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설날이 언제예요? 음력 1월 1일이죠. 음력 1월 1일로 이날은 하는 일, 설날에 하는 일.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요.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께 한국의 인사법, 절을 하는데 1월 1일에 절을 하는 것은 세배라고 합니다. 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은 축복하는 말이에요. 건강하세요. 뭐 공부 잘해라. 하는 일이 잘 되라. 이런 덕담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돈을 줘요. 세배하면 주는 돈이어서 세뱃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족이 함께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뭘 먹어요? 떡국을 먹어요. 떡국은 하얀색 기다란 가래떡으로 만든 끓인 음식인데요. 자, 보면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왜냐하면 음력 1월 1일이니까 어제는 12월 31일이었어요. 작년이었고 새로운 해가 되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놀아요. 윷놀이를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네 조각의 나무를 가지고 던져서 누가 먼저 돌아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겨루는 놀이죠. 즐겁게 윷놀이를 합니다. 자, 한국의 또 다른 명절로는 뭐가 있어요? 설날이 있고 또 하나는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추석을 한가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추석, 한가위 같은 표현이다. 명절 말하는 거죠. 자, 언제예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죠. 8월 15일로 자, 이날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상에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요. 자, 추석에는 올해 만든 곡식, 햇곡식, 곡식은 여러분 밥을 할 때 넣을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쌀, 콩, 이런 것들을 곡식이라고 합니다. 햇곡식, 올해 수확한 곡식. 그 다음 햇과일은 올해 만든 뭐 사과, 배, 과일. 이런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준비해서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에 먹는 음식 뭐가 있어요? 송편이 있죠.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빚다는 만들다 그 말이에요.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자, 또한 추석날 밤에는 뭐예요? 음력 8월 15일이어서 달이 동그란 보름달이 떠요. 그래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설날과 추석에 대한 글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부분을 찾아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설날의 대표적인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문화하면 뭐 설날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날을 소개하면 되겠어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 일찍 차례를 지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설날 아침에는 명절 음식인 떡국을 먹는데 이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설날에는 가족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며 놀기도 합니다. 자, 설날이 언제예요? 날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하는 일, 차례를 지내요. 세배를 해요. 덕담을 하고 세뱃돈을 주고요. 자,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을 먹어요? 떡국을 먹어요. 그리고 하는 놀이가 있으면 놀이까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윷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는 일, 먹는 음식, 하는 놀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추석의 대표적인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추석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에게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송편을 먹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자, 그래서 언제예요? 이야기하고요. 추석과 함께 사용하는 명칭, 한가위 얘기하고요. 하는 일, 차례를 지내요. 근데 이 추석에는 올해 만든 곡식, 올해 만든 과일, 해곡식과 해과일로 왜 농사가 잘 된 것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요. 먹는 음식 뭐예요? 송편을 먹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뭐예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땡땡씨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그 명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먹습니까? 땡땡씨 고향의 명절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3번은 여러분 나라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베트남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절로는 떼시라는 명절이 있는데 한국의 설날과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떼시 되면 반증을 먹습니다. 반증은 바나나 잎에 찹쌀과 돼지고기, 녹두를 넣고 네모나게 싸서 오랫동안 물에 끓인 음식입니다. 한국의 백설기라는 떡과 비슷합니다. 반증의 네모난 모양은 땅을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곡식과 고기는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상징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때시 되면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즐겁게 명절을 보냅니다. 한국처럼 세배는 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기도 합니다. 자, 베트남의 명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명절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름. 떼시고요. 자,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한국의 설날과 비슷하다. 자, 먹는 음식 뭐예요? 반증을 먹는다. 그리고 반증을 소개하고 있어요.
반증은 바나나 잎에 찹쌀과 돼지고기 녹두를 넣고 네모나게 싸서 오랫동안 물에 끓인 음식이다. 반증을 만드는 방법 소개했고요. 한국의 음식과 비슷한 거 약간 백설기하고 그 백설기 떡과 좀 비슷하다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반증을 왜 먹냐면 반증이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이건 땅을 상징하고 그 안에 있는 곡식과 고기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풍성한 수확 이런 것들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때시 되면 뭘 해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과 모여서 즐겁게 명절을 마치 보낸다고 합니다. 자, 한국처럼 세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돈을 줘요. 세뱃돈을 주기도 합니다. 해서 명절의 이름, 그 다음 명절에 하는 일, 그리고 명절에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음식의 의미를 알면 의미 또는 뭐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설날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명절과 같은지 또는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시험에 나오기 참 좋은 주제예요.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의 명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땡땡씨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까?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요? 많이 해요? 또 인터넷의 장점, 좋은 점, 단점, 나쁜 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했네요. 자, 대답이 길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2개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까? 질문했으니까 대답하죠. 네, 저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터넷은 정말 편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모르는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거나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어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장점은 좋은 점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은 어떻다? 편리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예를 들었는데요. 모르는 정보를 검색하다, 모르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고, 인터넷 뱅킹, 은행 일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인터넷 쇼핑,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쇼핑도 할 수 있고, 자,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 편지를 쓰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강의,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영화 감상, SNS. 여러분 뭐 카카오톡 또는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요. SNS 사용하고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어 공부할 때 어휘 뜻을 찾아요. 사전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게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인터넷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인터넷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하지만 하면서 인터넷의 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네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유해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잠시라도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중독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불면증이나 시력 악화와 같은 건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은 잘 사용하면 정말 편리한데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겪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잘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지만 연결했고요. 자,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확실하지 않아요. 불분명한 이런 정보들이 있고, 유해한 정보는 뭐냐면 나쁜 정보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보면 안 되는 것들, 보면 나에게 나쁜 것들,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얘기했고요. 자, 청소년들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청소년들 중에 게임을 많이 하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속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어떤 이런 중독, 인터넷 중독 현상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잠자기 전까지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면증,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는 병,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 못 자는 병,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력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해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시력이 악화되다는 나빠지다 그 말이거든요. 눈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시력이 악화되는 이런 건강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대화가 많이 줄어들고 이야기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소통, 서로 그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아요. 이런 것들이 단절되다,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노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번호, 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 여러분 사진 이런 것들이고요. 사생활 노출은 집안에서 나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밖으로 알려지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 생활이 밖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은 잘 사용하면 편리한데 잘못 사용하면 큰 피해를 겪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조절해야 한다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터넷의 좋은 점, 인터넷의 나쁜 점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집 대문이나 창가에 태극기를 답니다. 한국의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의 날짜와 의미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 국경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국경일 하면 국가에서 경축하다. 경축하다는 축하하다. 그 말이에요. 축하하다. 국가에서 축하하는 어떤 특별한 날, 그걸 국경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경일에는 집에 대문이나 창가에 태극기, 한국의 국기를 달죠. 태극기를 달고요. 여러 가지 국경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3.1절과 광복절이 날짜 언제예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했네요. 그래서 날짜와 그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1절 얘기하면 되겠죠. 3.1절은 3월 1일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독립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유관순도 있습니다.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은 1910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한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먼저 3.1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3.1절의 날짜 3월 1일이고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지배에 저항해서 1919년 3월 1일에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파트에도 나오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자, 광복절은 1910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지배가 끝난 날이죠. 언제냐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독립했어요.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서 3.1절 광복절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경일로는 또 뭐가 있냐면요.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처음으로 만든 날이에요. 헌법을 제정한 날인데요.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3일 뭐예요? 개천절이 있어요. 개천절은 10월 3일이고요.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진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글날이 있습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경이라면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회 구술형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